휴게소 망했다는 말, 상식부터 깨볼게요. 주말에 가보면 주차장 꽉 차고 줄도 긴데요. 팩트 하나, 상해 휴게소는 연 매출이 수백억까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 논란은 계속됐고 보도에선 돈가스가 몇 년 사이 25% 안팎 올랐다는 식의 수치도 나왔죠. 그럼 질문, 사람 많고 가격도 비싸면 폭리일까요? 현장에선 반대로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 웃긴 건 전기차예요. 충전 때문에 30분 머물러도 매장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체류는 늘었는데 소비는 줄어드는 그림이죠. 오늘은 결론 하나로 갑니다. 휴게소는 사람이 줄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예전처럼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IC 상권, 편의점 소비, 전기차, 수익 구조까지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댓글로 싸우기 딱 좋은 주제거든요. 휴게소는 바가지다. vs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vs 그래도 맛있으면 됐다. 오늘은 셋 다 안 싸우게 숫자랑 구조로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해볼게요. 구독은 공짜고 휴게소 커피는 유료입니다. 1부 시작할게요. 휴게소가 몰락한다의 진짜 뜻.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는 방식이 무너진다. 나부터 고백 하나 할게요. 예전엔 고속도로 타면 휴게소가 필수 코스였어요. 화장실, 밥, 커피, 간식. 안 들르면 뭔가 여행을 덜한 느낌?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휴게소는 여전히 들르는데 짧게 들러요. 화장실만 갔다 오거나 편의점 커피 한 잔으로 끝. 밥은 애매하면 그냥 참거나 아예 IC 빠져서 먹어요. 이 변화가 휴게소 입장에선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휴게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비가 따라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들어와도 소비가 안 따라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휴게소에서 돈이 나는 구멍은 크게 4개입니다. 식당, 간식, 카페, 그리고 편의점 특산품 같은 리테일. 예전에는 이 4개가 같이 올라갔어요. 화장실에 들르면 김밥 헬르면 김밥 먹으면 커피, 커피 마시다 보면 호두과자, 이런 식. 근데 이제는 분리가 됩니다. 화장실은 쓰는데 식당은 안 가요. 커피는 사는데 간식은 안 사요. 혹은 아예 차에서 먹어요. 휴게소가 복합 소비에서 단품 소비로 바뀌는 거죠. 단품 소비로 바뀌면 뭐가 문제냐? 휴게소는 원래 고정비가 커요. 단품으로는 그 고정비를 덜 메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몰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휴게소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예전처럼 쉽게 수익이 나던 구조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몇 가지 변화가 겹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선택지가 늘었습니다. 예전엔 고속도로 안에서 멈추면 사실상 휴게소밖에 없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IC 빠져서 3분에서 5분만 가면 프랜차이즈도 있고 로컬 맛집도 있고 대형 카페도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더 싸고요. 나도 솔직히 이렇게 계산합니다. 휴게소에서 국밥이 10,000원 가까우면 IC 빠지면 뭐 먹지? 생각이 바로 들어요. IC 빠져서 10분 손해보면 밥값에서 3,000~4,000원 아낄 수도 있잖아요. 가족 내시면 그 차이가 꽤 커요. 게다가 선택지도 많고 리뷰도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결정타를 칩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곳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검색해서 들어가요. 혼잡도도 뜨고 별점도 뜨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도 정확히 나오고요. 즉, 휴게소의 독점 프리미엄이 정보 때문에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체류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큰데 요즘 운전은 예전보다 쪼개서 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식. 그러면 식당은 회전이 안 나요. 식당은 앉아서 먹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반면 편의점과 커피는 강합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2분 만에 결제하고 나가도 되니까요. 실제로 명절 같은 특수기간에 휴게소 편의점 매출을 분석한 보도들을 보면 스낵이나 커피 음료가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휴게소에서 밥 먹는 문화가 약해지고 운전 중 당 보충, 카페인 보충 쪽으로 이동했다는 힌트예요. 세 번째 변화는 가격, 만족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휴게소가 비쌌던 건 맞아요. 그런데 예전엔 어차피 여기밖에 없으니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여기밖에 없다가 아니라 여기 말고도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도 용서받는 조건이 바뀝니다. 비싸면 최소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실망하고, 그러면 비싸다가 바로 불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운영 구조로 갑니다. 휴게소 음식이 왜 비싸냐? 많은 분들이 마진 많이 남기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사로 공개된 구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도에 따르면 10,000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1014에서 16% 수준으로 언급된 적이 있고 운영사의 수익률은 3에서 4%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10,000원 팔아서 도로공사가 1,400에서 1,600원 가져가고 운영사는 300에서 400원 남긴다는 계산이잖아요. 물론 휴게소마다 계약 구조가 다르고 모든 곳이 똑같진 않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가격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휴게소 운영이 왜 피곤해지는지 감이 옵니다. 외식업인데 24시간 돌거나 장시간 운영을 하고 피크는 명절에 몰리고 청결 안전 민원은 상시로 들어오고 인건비는 오르고 원재료비도 오르고 전기, 가스비도 오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욕먹고 가격을 안 올리면 적자. 이게 휴게소 운영이 사람은 많은데 돈이 안 남는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휴게소가 흔들리는 핵심은 세 줄입니다. 첫째, 예전처럼 자동 유입, 자동 소비가 아니다. 둘째, 고정비는 커졌는데 객단가는 쉽게 못 올린다. 셋째, 고속도로 안 독점이 약해져서 선택받아야 한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전기차 시대 오면 충전 때문에 오래 머물잖아. 그러면 매출 늘지 않나? 이게 바로 다음 파트에서 다룰 2부 핵심입니다. 전기차는 휴게소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예요. 왜냐면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긴 하는데 그 시간이 소비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휴게소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어떤 곳은 거의 관광지처럼 변해서 잘 되고 어떤 곳은 매장이 비어가거나 브랜드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즉, 휴게소 전체의 몰락이 아니라 휴게소 생태계의 재편이 더 정확합니다. 일부 결론은 이거예요. 휴게소는 지금 손님이 사라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있어도 예전처럼 남기기 어려운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그럼 누구는 왜 살아남고 누구는 왜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해결책이 뭔지를 현실 사례로 더 풀어볼게요. 2부 전기차 편의점 IC 상권 휴게소의 미래는 테마파크인가? 환승지인가? 전기차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전기차는 충전하느라 오래 기다리니까 휴게소 장사는 무조건 좋아지겠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기차 오너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충전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고요? 차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냥 눈 붙이거나 생각보다 매장 안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가족이 있으면 더 그래요. 애가 차에서 잠들면 깨우기 싫거든요. 그럼 한 명만 내려서 커피만 사옵니다. 매출이 커지기 어려운 패턴이죠. 그럼 전기차가 왜 위기냐? 휴게소가 가진 마지막 강점이 길 위 거점인데 충전 인프라가 고속도로 밖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쇼핑몰, 심지어 동네 공영주차장에도 급속 충전이 늘고 있어요. 이 말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휴게소에서 반드시 충전해야 한다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휴게소가 충전으로 사람을 붙잡더라도 그 사람이 꼭 휴게소에서 돈을 쓰는 구조가 아니면 체류 매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휴게소의 승부는 동선입니다. 충전기가 주차장 외곽에 따로 있고 매장까지 걸어가기가 애매하면 사람은 차로 돌아가요. 반대로 충전 구역에서 매장 진입이 자연스럽고 실내가 편하면 사람이 들어옵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 휴게소는 충전소가 있는 휴게소가 아니라 충전 대리 시간을 잘 파는 휴게소가 돼야 해요. 이건 마치 영화관이랑 비슷해. 영화표만 팔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진짜 돈은 팝콘 음료에서 나잖아요. 휴게소도 충전 자체가 돈이 되느냐는 별개로 충전 시간을 경험과 소비로 바꿀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휴게소는 지금 편의점이 사실상 메인 플레이어가 돼가고 있어요. 명절 기간 분석 기사에서 스낵, 커피 음료가 비중 상위로 나온다는 건 운전자들이 밥 한 끼보다 운전 보조를 더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졸음 쫓는 커피, 입 심심한 스낵, 에너지 드링크, 얼음컵. 이게 휴게소의 새로운 생필품이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웃긴 현실.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 얘기 나오면 꼭 이런 말 있잖아요. 휴게소 베스트셀러는 호두과자 아니야? 물론 호두과자 강하죠. 근데 실제 데이터 보면 커피류가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소는 이제 먹거리 관광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카페인 플랫폼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IC 주변 상권입니다. 이건 휴게소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경쟁자예요. 휴게소가 비싸다고 느끼는 순간 운전자는 내비를 켜고 다음 IC 근처 맛집을 찾습니다. 고속도로 바깥은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도 낮고 품질도 일정해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맛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낮죠. 휴게소가 불리해지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휴게소는 어떤 매장은 맛이 들쭉날쭉하다는 인식이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럼 휴게소는 끝이냐? 아니요. 여기서부터 살아남는 휴게소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잘 되는 곳들은 방향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방향은 테마파크형. 휴게소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휴게소는 규모를 키우고 산책로 만들고 포토존 만들고 지역 특산품을 진짜 쇼핑처럼 구성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차피 쉬어야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데서 쉬자로 바뀌어요. 이건 독점이 아니라 브랜드로 승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환승지형.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화장실 동선이 미친 듯이 효율적이고 주차가 편하고 주문이 빠르고 포장이 강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건 사실 휴게소에서 오래 머물기가 아니라 피로를 최소 비용으로 리셋하기일 때가 많거든요. 그걸 정확히 맞추는 휴게소는 매출보다 회전으로 이깁니다. 여기서 휴게소의 진짜 전략이 보입니다. 가격을 내리자가 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대신 가격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자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트 전략. 커피 하나 5,000원이면 화나는데 커피, 샌드위치, 지역 간식 묶어서 8,900원이면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갑자기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사람은 절대 가격보다 납득을 삽니다. 그리고 표준화 전략. 휴게소 식당이 욕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싸다. 그리고 복불복이다. 비싸면 적어도 실패하면 안 돼요. 레시피 표준화, 조리 프로세스 단순화, 피크타임 품질 유지 같은 외식업의 기본기가 휴게소에선 더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 청결 안전입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휴게소 브랜드를 결정합니다. 가족 단위는 화장실 한 번의 호감도가 결정나고 화물 운전자는 샤워 휴식 인프라가 만족도를 가릅니다. 여긴 화장실이 호텔급이다가 되면 그 휴게소는 그냥 이겨요. 광고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운영자 입장에서 제일 억울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폭리를 취해서 비싸진 게 아니라 구조상 비싸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수수료 구조 보도처럼 판매가에서 먼저 떼이는 비율이 크고 인건비 원가가 오르면 결국 메뉴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정책 제도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격 공시 플랫폼을 도입해서 휴게소별로 가격을 비교하게 만들자는 논의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다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공시로 압박하면 결국 더 못 남긴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가격 공시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나 수수료 구조를 어떻게 손볼지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휴게소의 미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휴게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길 위에서 자동으로 돈 벌던 독점 상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휴게소는 앞으로 두 종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테마파크처럼 일부러 들르는 곳이 되고 일부는 환승지처럼 빨리 리셋하고 나가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휴게소들, 즉 특색도 없고 효율도 애매한 곳이 제일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몰락의 실체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편됩니다. 나는 휴게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휴게소는 이제 고속도로의 식당이 아니라 고속도로의 리테일 플랫폼입니다. 커피, 스낵, 편의, 충전, 화장실, 그리고 짧은 휴식 경험까지 이걸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 팁 하나만 얹어볼게요. 휴게소에서 덜 억울하게 먹는 방법은 단품으로 화내지 말고 내가 진짜 필요한 걸로 조합해서 사기입니다. 나는 밥이 급하면 식당을 가고 배가 안 고프면 차라리 커피 간식으로 끝내요.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면 IC 주변 상권도 선택지로 두고요. 휴게소도 이제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휴게소도 바뀝니다.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거예요. 휴게소는 망하는 게 아니라 예전 방식으로는 돈이 안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전기차 편의점 IC 상권이 그 변화를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게소는 더 화려해지거나 더 효율적이거나 둘 중 하나로 진화할 겁니다. 오늘 영상 듣고 나면 다음에 휴게소에서 돈가스 가격표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돈가스네 위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 들렀다 오겠구나. 그래도 배고프면 먹는 게 인간입니다. 저도 먹어요. 다만 덜 억울하게 먹으려고 애쓸 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걸로 가볼게요. 휴게소에서 진짜로 돈이 어디서 벌리고 어디서 새는지 운영권, 위탁, 수수료 구조를 장부 뜯듯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해두면 다음엔 휴게소 커피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결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